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도마네TV의 한종 대표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주말 사이 미국 증시는 일단 나스닥 위주로 해서 좀 급격한 또 다시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번 주에 있을 CPI 지수 요 부분에 대한 또 관심이 집중되는 그런 모습이고 거기에 대한 경계성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면서 또 미국 증시가 좀 급격한 하락을 또 보여줬습니다. 최근에 JP 모건이라던가 골드만사스라던가 그리고 이제 레리 핑크라는 이제 블랙록의 대표 여러 이제 국제 굵직한 그런 이제 금융사들이 미국의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감, 그 위기에 대한 모습들을 계속해서 강력하게 발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특별하게 올라갈 만한 호재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죠. 항상 말씀드렸지만 대세 하락입니다. 하락장이기 때문에 어, 많이 빠진 것만 호재죠. 지금 시장 자체를 보시게 되면 많이 빠져야 호재로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주가가 크게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죠. 만약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우크라이나 사태라든가 중국의 문제, 그리고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진정, 요게 좀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어느 것도 하나 제대로 된 그런 해결 모습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하나씩 또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시장은 어렵다고 하지만 그래도 또 어떤 이슈가 몰리는 부분, 시장이 대세 하락이라고 하면은 대형주들이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 굉장히 희박합니다. 그 중에서도 물론 대형주들도 업황이 좋아지고 또 이슈가 있는 부분에서는 또 강세가 나오기도 하죠. 최근에 이슈가 있는 부분들 하면 신재생,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저희 도마TV에서도 OCI라는 종목을 좀 강조를 좀 드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태양광, 미국이 우리나라와 협력할 수 있는 부분, 미국하고 중국이 계속해서 좀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죠. 그러면 계속해서 견제를 들어간다라면 중국 비중이 높은 섹터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태양광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태양광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산이 거의 뭐 시장의 1위에서 10위 중에서 8개 정도가 바로 중국 업체들이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OCI, 그리고 하나큐세 이런 기업들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미국하고의 협력 강화 부분이 좀 나오면서 최근에 태양광 업체들이 그나마 조금 강세를 보여주는 모습이었죠. 자, 이렇게 돈 되는 뉴스들, 주말에 나온 뉴스지만, 저는 이제 뭐 매주 이 뉴스를 분석해드리면 좋겠지만, 주말에만 일단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주말 사이에 나왔던 뉴스들 중에서 또 우리가 좀 관심 가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뉴스인데요. 돌려라 돌려 카지노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느냐면요. 주가라는 것은 선반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미 이 카지노라든가 뭐 여행사라든가 항공주라든가 이런 기업들은 이미 2년 전부터 주가가 폭등했습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주가는 이미 폭등해 있었던 거죠. 어, 아직 실적은 최악이고 나아진 건 하나도 없는데 주가는 폭등한 겁니다. 이거 왜 폭등했을까요? 바로 지금처럼 코로나가 좀 완만해지고 이럴 때 좀 규제가 좀 풀리고 이럴 때 실적이 좋아지니까 미리 세력들이 또 매세들이 주가를 끌어올린 거예요. 그리고 막상 이게 현실로 다가오니까 차익 실현으로 주가를 집어던지는 주식을 집어던지는 모습이 나타난 거고요. 그래서 급격한 조정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루머에 사고 뉴스에 파는 그런 전형적인 패턴을 보인 거죠. 그런데 어떤 경우는 그렇게 해서 주가가 다시 회복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위드 코로나 쪽 섹터 같은 경우는 이제 현실이 됐기 때문에 매도를 쳤지만 보니까 이제는 정말로 실적을 보호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죠. 이제는 좀 봐야 되지 않는가. 주가가 아직 크게 오르지 않은 섹터들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일본하고의 관광, 또 무비자 입국 이런 것들도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최근에는 이제 백신 미접종 자도 격리 없이 지금 우리나라에 입국할 수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물론 여기에서 한 발짝 더 크기 위해서 조건이 하나 필요하겠죠. 바로 중국입니다. 근데 중국이 아직까지 전혀 회복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상하이 쪽에 규제를 좀 풀기는 했지만 이게 또 확진자가 늘어나면 또 봉쇄할 것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여기에 지금 리스크를 안고 있다고 보시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보더라도 워낙 오른 게 없는 그런 종목들 한번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파라다이스 최근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글로벌 텍스프리, 그리고 롯데관광개발.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 특히 제주도 쪽에 가장 큰 리조트와 그리고 카지노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죠. 롯데관광개발에 대한 관심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단기적인 어떤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종목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뉴스 나온 거 보게 되면요. 번 돈으로 이자도 못 내는 기업 5만 개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1만 개가 급증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기에 대한 부실 문제들이 좀 커질 수 있다는 거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자 배상 비율, 이자 보상 비율이 1 미만인 기업들이 지금 급증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9월 달경에 되면은 코로나로 인한 긴급 지원 뭐 이런 부분들이 마무리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 이런 부분들은 우리에게 좀 좋지 않은 그런 경제적인 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주말 사이에 우리나라하고 미국 한미 연합훈련이 끝났죠. 이제 끝나자마자 북한에서 탄도미사일급 8발을 동해로 발사를 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례적인 그런 도발로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뭐 대응하고 있다고 합니다만은 뭐 여기 관련돼서 뭐 단기적으로 전쟁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시점이 또 음봉으로 쭉 내려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은 일단은 화요일 정도에서는 단기 매도 국면으로 좀 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원숭이 두창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요. 뭐 걱정되는 진짜 이유에 대해서 뭐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원숭이 두창 관련주로 제가 이제 분석해 드렸던 종목 중에 이제 HK노라든가 뭐 몇몇 종목이 있었죠. 좀 늘렸다가 지금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원숭이 두창 같은 경우는 일단 잠복기가 길다라는 거고, 예. 그래서 코로나든가 이런 거에 비해 잠복기가 너무 길어서 환자가 할개하고 다닐 수 있다라는 부분들.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려견이라든가 동물간, 그러니까 인수 공통 감염이기 때문에 반려견이라든가 애완동물로 갔다가 다시 사람에게도 옮길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들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백신, 그러니까 항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우려되고 있는 부분이고, 뭐 최근에 이제 1000명까지 뭐 발생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이게 이제 남성들 간의 약간 동성애, 여기서 좀 많이 번지고 있는 걸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호흡기처럼 뭐 코로나처럼 뭐 이렇게 옮기지만 않는다면은 그렇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지만 관련 종목들의 흐름들은 좀 계속 올라가는 모습들이 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시가 테크놀로지가 가장 뭐 대표적인 주도주 역할을 해주고 있죠. 근데 지금 주가 흐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수렴형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 주가는 바닥에서 급등하고 이슈가 지속되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가 다시 상방을 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어떤 원숭이투창 관련 종목들도 좀 쉬었거든요. 최근에 다시 한 번 더 치고 올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것 같고, 시가 테크놀로지가 여기서 상방을 치게 되면은 중요한 어떤 급소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원숭이 도장 관련 종목들도 뭐 거기에 맞춰서 움직일 수가 있는데, 원숭이 도장 관련 종목 하면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 녹십자 MS, 그죠? 최근 한번 상한가를 갔었던 종목이고요. HK노엔 급등했다가 눌렸다가 다시 올라가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큐로컴도 어느 정도 그쪽 관련 종목으로 편입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큐로컴 뭐 관련주로 좀 편입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렇습니다. 큐로컴 역시 뭐 바닥에서 좀 잠에서 깨어나는 듯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참고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뉴스.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GDP 대비해서 가계부채 비율 한 104% 정도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또 세계 1위로 나왔다라는 뉴스입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의 대출 문제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부동산 가격들도 굉장히 좀 외곽 지역 위주로 해서 좀 폭락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인데요. 하락장에 증시를 떠나는 개미들 예탁금 1년 새 20조 원 감소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불과 이제 1년 전에 우리 뭐 보시면 예탁금이 거의 80조까지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57조까지 줄었다가요. 뭐 금요일 61조까지 다시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고객예탁금은 지금 60조 이하로 좀 떨어져 있다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잠깐 늘었던 것은 일시적인 그런 현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전체적인 예탁금은 좀 많이 줄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신용잔고는 21조를 좀 넘어서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신용 쪽에서는 아직 큰, 뭐 이탈이 없는 걸로 나오고 있고요. 뭐 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신용잔고도 줄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지금 증시 거래대금이 1년 3개월 만에 최저치인데요. 사실상 2년 만에 최저치죠. 2020년 코로나 터지기 직전 2월 달에 14조 원 정도 기록했었던 여기에 비해서 계속 올라갔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보면 2년 만에 최저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증시 거래 대금이 최저치라는 소리는 반대로 얘기하면 종목 장세가 펼쳐지는 것이다 라고 하면 되겠죠. 이슈가 있는 쪽에서는 오히려 급등이 나오고 거래량 자체는 줄진 않았죠.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거래량이 뭐 지금 5억 주 정도 나와주고 있고요. 코스닥의 거래량이 10억 주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쪽에서의 거래량은 크게 줄지는 않았죠. 조금 늘어난 추세인데. 근데 증시 대금이 상황 최저라는 소리는 개별 종목 장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만큼 이제 종목 장세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슈를 계속해서 잘 보시고 이슈 매매를 하셔야 되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슈가 전후재건 관련 종목들이죠. 엄청난 그런 급등세를 보여줬고 불과 1, 2개월 전에는 인플레이션 관련 종목들이 또 시장에서 엄청난 상승을 보여왔었고요. 뭐 그런 이슈 관련된 종목들이 하루하루 올라가는 모습이고 또 뉴스 나온 거 쪽에 되면 바드아에도 테슬라가 뜬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미 뭐 금요일 한번 관련 종목들이 움직임이 좀 있었던 부분입니다. 현대가 열어젖힌 자율배 시대 그러니까 뭐 한 1만 킬로 정도를 배가 자율주행으로 항해를 했다라고 성공을 했다라는 거죠. 이제 배도 자율주행 시대가 이제 도래한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죠. 그럼 이제 우리 자동차에 이어서 이런 이제 선박이 자율주행으로 간다고 했을 때 뭐 현대중공업이 뭐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앞서 있죠. 근데 이제 뭐 현대중공업은 이제 그런 쪽으로 해서 올라가는 종목은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거는 조선 쪽에 영향을 많이 받는 기업이니까요. 개별 종목에서는 이제 삼형 ENC라는 기업이 뭐 대표적인 관련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거래량이 크게 섰어요. 그리고 눌렸다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그런 모습인데 아주 뭐 대박은 되지 않겠지만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겠죠. 그래서 삼형 ENC라는 업체가 최근 이런 뉴스로서 반짝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다. 그러니까 선박 자율주행 관련 종목하면 그냥 삼형 ENC를 떠올리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떠올리면 된다는 것이지 또 이것이 타이밍하고는 별개의 문제죠. 주식은. 이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K조선, 우리나라 조선주들이 중국을 제치고요. 5개월 만에 누적 점유율
1위를 탈환했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좋은 뉴스처럼 보이지만 글로벌 점유율 45%, 중국이 44%입니다. 근데 여기서 나온 것 중에 대부분이 LNG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른 쪽 선박, 글로벌 다른 LNG선을 제외하고는 굉장히 좀 20% 이상씩 감소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워낙 LNG 쪽의 비중이 높으니까 중국을 좀 따라잡았다라고 보시겠죠. 하지만 다른 쪽의 업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조선주들이 크게 올라가기 쉽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다만 또 하나 또 여기서 좀 아쉬웠던 부분, 조선주들은 이번에 그 카타르 쪽이라던가 이 수주를 이미 많이 해놨는데요. 그게 이제 과거의 어떤 그런 가격으로 조금 높게 계약을 하긴 했지만 그 사이에 후판이라던가 인력 비용이라던가 엄청난 원자재 가격 상승이 있었는데 그거를 반영시키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주들이 자칫하면 적자 수주가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쉽게 못 올라가는 그런 구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가도 그렇고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후판 가격이 많이 올랐다가 좀 조정을 받아준다라면 그래도 어쨌든 수주를 많이 받아놨기 때문에 국내 조선사들 좀 안정적인 모습들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조선주 쪽 보시면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LNG가 잘 나가잖아요. 배가 전체적으로 잘 나가는 게 아니라 LNG가 잘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과거부터는 계속 한국카본이라던가 동성화인텍 이런 이제 LNG선 수혜주를 좀 많이 강조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8월 3일 뭐 우리나라에서 이제 1,400조 우주산업 2040년까지 뭐 1,400조 원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위성 항법 시스템 개발에 3조 원을 투입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우리 우주 개발 역사상 최대 규모의 자금이 투입된다라는 뉴스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주항공을 좀 봐야 되겠죠. 6월 15일 날 이제 우리나라 이제 누리호 2호가 발사가 되게 되고요. 8월 3일 날 우리나라 이제 달 탐사 궤도선 요게 이제 발사가 됩니다. 8월 3일 날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뭐 미국에서도 계속해서 지금 우주항공에 대한 이벤트들이 올해 8월 달부터 하반기까지 좀 집중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 AP 위성 그리고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 세트렉I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민간 항공 인공위성 사업 회출하고 있는 업체가 한글과 컴퓨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글과 컴퓨터 주가도 그렇고 캔코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렇고 지금 전반적인 흐름들이 상당히 좋다. AP 위성 같은 물론 6월 15일 이벤트가 또 종료가 되죠 1차적으로. 그래서 올랐다가 좀 조정을 또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너무 추격 매수를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하반기까지 좀 생각해 보면서 지켜봐야 될 거고 만약에 누리호 발사가 2차 발사가 성공을 한다라고 하면 올라갔다가 급격한 하락이 아니라 올라갔다가 또 조정을 받겠죠. 큰 조정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8월 달에 또 탐사 궤도선이 또 이렇게 발사되기 때문이다. 이슈가 한 발 더 남아 있기 때문에 쉽게 조정을 받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누리호 발사 성공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 이제 여름 전력 대란 우려가 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유가도 올랐고요. 전력 요금도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전력 요금이 올라갈수록 이런 스마트 그리드에 대한 중요성은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옴니 시스템, PNC테크, 신일전자는 뭐 이제 선풍기 업체 되겠습니다. 뭐 PNC테크라는 업체도 보시게 되면은 최근 주가 흐름들이 나쁘지 않은 거죠. 뭔가 지금 상방에서 올라오려는 그런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고고 차트에도 포착이 됐었던 그런 종목이고요. 돌파하고 눌림입니다. 오늘 고고 차트에서 포착이 됐었던 종목이 될 것 같고요. 옴니 시스템 같은 경우도 최근에 아주 올라가는 모습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와주고 있죠. 옴니 시스템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이슈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스마트 그리드, 전력 대란 관련주로도 볼 수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크라이나의 과거에 이제 KT와 함께
우리 이 전력, 스마트 그리드라든가 이 전력 사업에 실제로 진출했던 기업이기 때문에 또 우크라 재건에 관련돼서도 한번 또 오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이슈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반기 이제 6월 달이니까 하반기 유망 섹터를 한번 본다라면 전 로봇은 계속 봐야 된다. 뭐 계속 로봇은 올라가죠. 올해 제가 작년 말부터 계속 로봇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로봇 관련 종목들 중에서 최근에 또 삼성에서 또 이제 로봇 기업들 뭐 인수합병 설이 전해지면서 또 관련 종목들이 올라갔는데요. 뭐 그걸 떠나서 계속 당분간은 성장할 수 있는 섹터가 로봇이다. 그리고 최근에 미국이 인력난 때문에 이 로봇의 주문량이 40%가 폭증했다라는 부분도 얼마 전에 뉴스를 통해서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올해 하반기는 우주항공 아까 말씀드렸지 8, 9월 달까지는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관광 관련 종목들 뭐 롯데관광개발이라든가 또는 이제 진짜로 이제 실제로 돈이 이제 수익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관광 쪽 섹터들도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건설 장비 업체들이죠. 뭐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크라 재건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금요일 날 현대 건설기계도 무려 14%나 폭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죠. 그만큼 건설 장비 업체들은 계속 꾸준히 여기 지켜봐야 되는 섹터가 되겠고요. 뭐 2차 전지도 계속해서 지켜봐야 하는 섹터. 그다음에 이제 차량 경량화 관련된 뭐 유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앞으로 고유가 계속 당분간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럼 차량 경량화, 전기차와 또 고유가를 함께 우려볼 수 있는 차량 경량화 관련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하반기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돈 많은 TV 한동 대표였고요.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